HRD 융합 연구 동향의 시각화 및 성과 구조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최수 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인터개발 정책학과 박사과정에 있고요. 지금 3학사였습니다.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을 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평생교육 HRD 연구소 학술지의 20년 투고 동향을 분석한 소논문으로서 아직 많은 그 한계점과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그 연구 협업구조하고 그 다음에 지식생산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작은 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지금부터 평생교육 HRD 연구소 학술지의 투고 동향 분석에 들어가 있는 HRD 융합연구 동향의 시각화 및 성과 구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6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말씀드립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급격한 기술 혁신과 사회 구조 변화로 평생교육과 HRD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HRD 분야의 학술적 성과와 실질적 기여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동향 분석이 필요하고, 순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 HRD 연구소는 2005년부터 학술지를 발간해왔으나 체계적인 투고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평생교육과 HRD 분야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배경이고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연구의 목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HRD 학술지에 2005년부터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게재된 총 37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 생산성과 협업 네트워크 구조를 계량 서지학 분석 및 계피 기반 시각화 분석 방법을 통해서 진단했습니다. 연구 문제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논문 투고는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 양상 방법인가, 두 번째가 저자들의 소속 기관과 저술 유형, 평균 저자 수 등 저술 특성은 어떠한가, 로트카 법칙을 적용한 분석에서 저자별 연구 생산성 어떤 분포의 특성과 집중 구조를 보이는가, 그리고 평생교육과 HRD 분야 연구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연구 문제입니다. 연구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발간된 총 378편의 논문이었고, 자료 수집은 학술지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리스, KCI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구축은 각 논문의 저자, 소속기관, 연구 유형, 초록적으로 논문 엑셀로 정리를 하였으며, 분석 단위는 정보 출범 지점 기준으로 정책 기반 시계열 방식을 적용하여 5기까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분석 절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및 기초 정보 정리를 좀 하였고, 저자별 저술 패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문 주제를 평생교육과 HRD 후나 기타 분류를 하였고, 엑셀 통계 분석 및 계피 모델링을 통한 주제 동향 파악을 했습니다. 시기별 비교 분석을 통한 변화 주의 도출을 하는 식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가 8가지 정도로 나와졌는데요. 첫 번째, 논문 및 저자의 수의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게재 집중 시기가 제2기 131편 게재되었고요. 평균 8.18편의 최고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기가 112편으로 게재가 됐고, 전체 약 30%의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 참여 확대 추이는 제4기가 전체 저자의 36%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기에서 4기로 한 4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저자 생산성 패턴은 2기가 급증을 했었고, 3기에는 좀 감소를 하다가 4기에는 재증가 및 활동형 패턴, 학술지 인지도 및 연구 커뮤니티 성장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 저술 구조 변화인데요. 단독 저술 비율은 제3기가 41.8%로 최고치를 볼 수 있었고, 제5기가 9.1%로 급감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수마다 이제 연도를 좀 표기를 해놨는데요. 지금 5기가 이제 윤석열 전이고, 그 앞으로 보시면 문정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 저술 패턴 변화는 1기에서 2인 공동 저술이 71.4%, 그 다음에 5기는 3인 이상 공동 저술이 33.3%, 그 다음에 연구 협업 경향은 논문당 저자수가 1기가 1.7명에서 5기가 0.4명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공동 저자 비중의 그 지속적 증가에서 연구 분야 복잡성 증가와 학제 간 협력 확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논문당 저자 수와 협업 구조 변화인데요. 논문당 평균 저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 1기는 1.71명, 4기는 2.2명, 그다음 5기는 2.3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자간 협력 구조 발전 부분에서는 3인 이상 공동 저자 비율이 2기에서 4기 그리고 5기로 지속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순 2인 협업에서 다자간 협업 구조로 진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협업 구조의 정교화 부분에서는 연구자 간 그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적 협력 강화, 그다음에 학제 간 연구 접근의 확대, 연구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그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자 생산성의 그 집중도 분석인데요. 로드카 법칙 적용 결과 전체 319명의 저자 중에서 1편만 게재한 연구자가 277명 86.8%였고, 기존 정보학 분야 연구와 그 유사한 비대칭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 집중 현상으로는 소수 책임 연구자에게 연구 생산성이 집중되었었고, 그다음 다수의 일회성 기여 연구자가 존재했습니다. 로드카 법칙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수정된 로드카 법칙에 적용한 이름값과 실측값 간 사이의 검증을 할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 타당성 확보도 상수가 이제 1.4514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자 커뮤니티의 지속적 분석입니다. 기수별 저자 유동성 분석 결과 신규 저자 대다수가 다음 기수에서 활동을 중단하였고, 전반적으로 낮은 연구자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커뮤니티의 구조적 특성으로는 연구자 커뮤니티의 구조적 지속적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높은 신규 유입 대비 낮은 유지를 보였습니다. 제도적 보완적 노출로는 신규 연구자 그 멘토링 시스템이 필요했고, 공동 연구 기회 확대 및 지원 방안 마련과 그 다음에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자 네트워크 구조 분석입니다. 계피 기반 네트워크 기반 그 시각화 결과 일부 연구자 중심의 밀집형 협업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정 인물과 기관의 협업 집중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그림 2에서는 특정 대학 소속의 연구자들이 중심 노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림 3에서는 다수 연구자의 외곽 공포 및 일회성 참여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저자 네트워크 구조 분석인데요. 대학 중심의 연구자 구성 부분에서는 전체 저자가 759명 중에 대학 소속이 651명, 85.8% 분포한 것을 알 수 있었고, 학술 연구의 대학 편중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학 그 기관 참여 현황으로 보면은 공기업이 43명, 5.10%, 학교가 2.5%, 민간기업이 2.4%, 연구소가 2.0%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 참여 부족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산업 현장이 비학술 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이런과 실무관의 연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연구 영역별 그 분포 변화를 보면 제1기가 평생교육이 48.6%, 그리고 제2기가 평생교육이 34.4% 분포를 하였었고, 그 다음에 제3기가 평생교육이 40.3%였는데 제4기부터 이제 기타가 40.5%로 변화가 좀 보였고, 그리고 제5기가 기타가 60.6%였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제1기는 평생교육 중심의 그런 논문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2기는 좀 균형적인 연구들이 좀 보였었고, 3기는 평생교육이 다시 이제 재부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4기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융합 주제가 전환이 되면서 5기에서는 다학제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연구 주제 변화를 보면 전통적 이론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그리고 CSR 교육 등의 융합 주제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미 시사점입니다. 한국평생교육 예찰대학 소유주에 게재된 그 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구 생산성의 집중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협업 네트워크의 제한성으로는 공동저자 네트워크가 그 특정 기관 중심의 밀집된 구조로 나타났고, 연구자 간의 개방적 협업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보였었습니다. 이는 한국적 다양성, 확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연구 영역의 변화로는 평생교육 중심의 HR 및 기타 분야로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실천 주체, 현장 전문가라든가 기업 연구소 등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맥락의 영향을 보면 학술지의 시기열적 변화 분석을 통해서 특정 시기에 단독 저술 증가나 공동 연구 확대가 정권 변화 등 외부 맥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연구였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본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과 HR 융합 연구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일부 기관과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자의 지속적 참여와 협업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융합 연구의 외형 확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연구의 제한점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학술지에서 국한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일반화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성적 초록 분석에 따른 주제 분류의 주관성도 존재할 수가 있고, 핵심어 및 연구 내용 자체의 질적 기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협업의 질적 관계, 예를 들어서 지속 협업 여부라든가 기관 간의 교차 협업 등에까지는 구체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연구 방향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서 시대별 연구 주제 관계를 시기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내용이 실질적 기여를 정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는 현재 특정 기관 중심의 협업 구조를 넘어서 타 대학 및 지역 기반 연구소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HRD 융합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진단하는 비교 학술 생태 분석이 필요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천 주체의 연구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 연구 설계와 제도적 지원 방향 마련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정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 이제 마지막 한 주 썼는데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협력은 경계를 넘을수록 풍요로워진다. 여기서 한국융합술연구학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